12월 12일 전두환과 하나회 세력들이 군부를 장악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 황정민 씨, 정우성 씨 같은 또 유명한 그 제작진들이 합류를 해 있기 때문에 저 영화가 역사의 팩트를 가지고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팩트를 좀 왜곡했느냐. 정우성 씨가 장태환 장군 역을 받았다는 건 너무 오버 캐스팅이다. 아 왜요? 아니 너무 잘생긴 사람을 역사의 진실은 그렇다는 게. 안녕하십니까. 윤성은의 모든 날 모든 영화의 윤성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정말 개봉 전부터 뜨거운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입니다. 극장에서 지금 예매가 열리자마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매를 하고 계셔서 한국 영화를 구원할 구원투수로 지금 꼽히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게다가 뭐 김성수 감독님, 또 황정민 씨, 정우성 씨 같은 또 유명한 그 제작진들이 합류를 해 있기 때문에 정말 할 이야기도 많은 작품인데요. 역사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 저 혼자 얘기할 수 없어서 오늘 너무너무 귀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역사 독립군 백이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사 독립군 백이성 강사입니다. 매불쇼를 통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신데요. 또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제 개인 채널을 2019년 1월 5일 날 오픈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실버 버튼 받으셨다고 최근에 아유, 예.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백이성 역사 독립군 브랜드 텔러 4.0. 예. 그 역사 독립군은 전찬일 선생님이 붙여주신 별명? 예, 그래서 제가 급히 역사 독립군으로 채널명을 수정했는데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반응이 좋죠. 예, 백이성 역사 독립군 하니까 검색이 쉽다 그래요. 네, 정말 이미지하고 또 이제 들려주시는 이야기하고 예. 너무 잘 어울리는 채널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영화 동주로도 콘텐츠 만드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평소에 영화도 좀 좋아하시는지 많이 보시는지. 많이 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최근에 영화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티켓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이 걱정이 많습니다. 아직 제작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영화 중에 네. 제가 역사 자문을 맡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 그 안중근 영화. 네. 예. 네. 특히 역사를 가지고 콘텐츠를 해서 영화를 만든다. 그럼 꼭 봅니다, 제가. 그렇죠. 네. 예. 어떤 영화가 장르적으로 좋다 이런 건 제가 모르지만 네, 네. 적어도 저 영화가 역사의 팩트를 가지고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팩트를 좀 왜곡했느냐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좀 알 수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전문가시니까 아마 그런 게 되게 눈에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혹시 기억나시는 영화 중에서 이 영화는 정말 역사 기반의 영화 중에서 가장 좀 감명 깊었다? 이런 영화 있을까요? 있죠. 사도. 사도. 예. 이준익 감독의 감독님의 사도. 네. 예. 그 사도를 제가 기반으로 해서 네. 사도세자와 영조라는 강의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네. 영조를 성군으로 하고 사도세자를 미친놈으로 막 해가지고 음. 대비시키는 장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영화는 사도세자도 일정 부분에 이유가 있다라는 영화입니다. 네. 사도는 뭐 워낙 웰메이드한 작품이었고 예. 뭐 연기도 정말 뛰어났었지만 영화적인 표현이라든가 음악도 정말 인상적이었던 작품인데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 다시 한번 또 보고 싶어지네요. 이 예. 시점에서. 앞으로 이제 역사 영화 나오면은 저랑 같이 콜라보도 하시고 진짜 네,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같이 저도 좀 솔직한 환승해 말씀. 보겠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이 좀 미인이신 분과 제가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좀 영화 얘기도 하고 네, 네. 역사 얘기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서울의 봄은 김성수 감독의 작품인데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당한 직후부터 시작해서 12월 12일 전두환과 하나회 세력들이 군부를 장악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재규 장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을 때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최후 진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바라던 그 민주화는 오지 못했던 것이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서울의 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그 살해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분위기부터가 나오는데 일단은 군인들 사이에서조차도 좀 이제 민주화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그 전두환처럼 대통령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날 이제 임명된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이제 전두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갈등 관계가 그려지거든요. 네. 네, 거기서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979년 10월 26일, 12월 12일까지의 관계. 이게 무슨 날짜를 받아서 했나? 5개 사건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해전에서 일본군 대함대를 물리친 것도 10월 26일.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일본군을 물리친 것도 10월 26일.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앞으로 가면 병인양요가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 초지진을 쳐들어온 게 10월 26일. 제일 유명한 것이 안중근 장군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 죽인 게 또 10월 26일. 네. 그 다음에 79년 10월 26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탕탕절이라 그래요. 와, 네. 그만큼 총을 쏘아가지고 뭐 이렇게 역사를 바꾼 날이다. 네. 근데 사실 총을 쏘았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어지진 않았지. 안중근 장군이 총을 쏴도 여전히 식민지가 됐고, 김재규가 박정희를 쏴 죽여도 네. 여전히 신군부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 한 방으로 뭐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 10월 26일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자 수사본부가 꾸려질 거 아닙니까? 네. 네. 합동수사본부가 그려지니 거기에 대장으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라는 사령관이 처음으로 딱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권을 쥐게 되는 거죠. 네. 군대에 관련된 정보는 지금은 기무사령부라 되어 있는 보안사령부가 담당합니다. 그 정보원을. 네. 그 다음에 국내의 모든 실권은 어디가 담당하겠습니까? 중앙정보부가 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실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누가 담당할까요? 경호실이 담당하는 네, 네. 거예요. 10월 26일 당일날에 경호실장이 죽었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에 정보를 생산하던 3개 단체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그 다음에 경호실이었는데, 경호실하고 중앙정보부가 없어지니까 보안사령부 하나가 이 3개를 전부 다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 그 육군참모총장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 봐라, 이 너무 권한이 집중되는데 네. 보안사령관 전두환이라는 애는 딴 데로 빼돌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이 정성환 씨가 국방부 장관을 당시에 박정희 밑에서 하고 있던 네. 노재현이라는 사람한테 네. 네. 3번이나 건의했어요. 그래서 노재현 씨가 아니 일단 있어봐. 이게 아마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일 거예요. 네. 네. 좀 있어봐. 당시에 대통령 임시권한대행이 최규하입니다. 네. 이 최규하 대통령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노재현하고 최규하라. 최규하도 자기가 대통령이면 이걸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 어디로 빼려고 했냐면 육군 동해사령부 네. 그쪽으로 빼려고 했어요. 이걸 제가 왜 아느냐. 네. 제가 군대를 육군 8군단 사령부에 있었습니다. 아, 네네. 그때 당시에 우리 군단장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병이지만 군단장하고 얘기를 텄을 정도였거든. 오. 그러니까 네. 내를 보면서 원래 전두환 대통령이 이쪽으로 올라했다. 네. 이쪽으로 올라했으면은 왔으면은 대통령 못했을 그렇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그거 어떻게 그래 됩니까? 12.12 사태 때 그때가 정확하게 11월 22일인가 그랬어요. 네. 그때에 노재현 씨가 처음으로 거부를 했다 그래. 네. 정승화 씨의 건의를 됐다 채워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승화가 육사 하나회의 존재라든가 이런 걸 알고 인마들이 뭔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노재현은 전두환이는 그런 거 할 제목이 못 돼라고 생각한 것 같아. 최규하는 항상 이거죠. 예, 뭐 이런 케이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12월 12일 날 전두환이 나를 받아서 쳐들어간 거죠. 이거는 무속신앙에 기댄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승화를 포로로 잡아서 하극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승화 당시에 단순한 육군 참모총장이 아니에요.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입니다. 네. 네. 계엄사령관이라는 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임시적으로 위임받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그렇게 네. 잡았다라고 하는 하극상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희생자가 김오랑이라는 그 소령 아닙니까? 김오랑 소령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다가 아마 그 허삼수한테 쏴 죽였을걸요? 그게 하나회는 네. 아니고 하나회 밑인데 전두환의 명령에 따라서 반란을 주도한
주도하는 인물로 나올 거예요. 네. 저는 영화를 안 봤습니다만 네. 역사의 진실은 그렇다는 얘기죠. 네, 네. 예. 맞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영화는 어쨌거나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예. 여기 보면은 수많은 그 하나의 그 멤버들도 나오고 하지만 이제 예. 집중되어 있는 거는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의 관계, 이 12.12 사태까지 가기까지에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승화 육구참모총장과 전두환의 대립 관계, 예.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태환이 수도경비사령부로 예. 그 사령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전두환과 날이 서는 예. 대립각을 세우는 이제 이런 모습부터 보여주고 시작을 하거든요. 정우성 씨가 장태환 네. 장군 역을 받았다는 건 네. 너무 오버 캐스팅이다. 아, 왜요? 아니 너무 잘생긴 사람을 아, 아니 감독에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감독은 의도가 다 확실하죠. 이분은. 감독은 장태환을 막 완전히 띄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이 영화의 지금 로그라인을 봐도요. 이거는 이제 그 장태환 장군이 이런 반란군을 예. 막으려고 한 어떤 시도가 실패로 예. 끝난 그렇게 이제 로그라인이 돼 있어요.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오히려 이 영화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반대로 이거는 반란군들이 승리를 거두었는데 왜 어떤 부분 때문에 승리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다시 이제 그런 예.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 좀 더 전 주목이 되더라고요. 예. 네, 이제 하나회 멤버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네. 이렇게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하나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회라는 게 그전에는 어떤 단음도 주목하지 않았던 단체입니다. 네. 오로지 주목하는 사람은 정승화, 박정희, 윤필용 이렇게 세 명이 아마 주도했을 거예요. 네. 하나회라고 하는 게 육사 11기 이 정치 군인이죠. 그런데 정치 군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군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육사 11기에 그때도 대장으로 나와요. 네. 전두환.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두환을 불러 박정희가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조직력이 끈끈하다며 그러니까 그때 전두환이 했던 말이 있어. 아 저희의 하나회의 명칭이 뭐에서 유래됐는지 아십니까? 뭐에서 유래됐는데 그러니까 이 하늘에 태양도 하나 하늘도 하나 각하도 하나 우리도 하나 뭐 이래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야 새끼고 쓸만하네 이런 식으로 돼갖고 11기가 왜 이렇게 조직이 됐냐면 네, 네, 네. 유일하게 4년제 대학교였어요. 네. 이 11기에 10기까지는 뭐 6개월 하고 뭐 되고 뭐 이런 사람인데 11기부터는 4년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이 장난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전두환하고 노태우 뭐 그냥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미국 유학을 갔다 와. 그 더 엘리트 정신으로 막 뭉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11기 중에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 다 모여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뭐 박희도, 이희성, 네. 유학성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네. TMI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노태우도 10월 26일에 죽었습니다. 아, 진짜요? 노태우가 10월 26일에 죽어서 사람들이 노태우 10월 26일이 제가 우리 민족의 진정한 현충일이 돼야 된다고 내가 하는 사람이거든. 네, 네. 10월 26일이야말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쏘아 죽이고 한 날인데 10월 26일이 돼야 된다는데 딱 하나 의미가 빛이 발했는 게 노태우가 그날 죽은 거야. 그거는 이건 자연사. 네, 자연사잖아. 네, 네. 억울합니다. 네. 아 정말 그냥 네. 이 영화에서도 이 하나의 그 끈끈함, 암암리에 다 알았지만 그래도 네. 비밀 조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실 네. 이제 군대 내에서 이렇게 사조직 원래 만들면 안 되는 건데.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이 하나회가 한 명 한 명씩 이제 그 멤버를 영입하면서 충성서약을 해요. 네, 1대1로. 예, 그렇겠죠. 조폭 같아요, 딱 모습이. 정말 그런 장면들이 이제 커트로 이제 삽입이 되면서 이 영화가 되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조명이거든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보통 예. 그러니까 촬영 잘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촬영 조명이 원래 같이 가는 건데 이 영화는 정말 현대 영화에서 이 정도로 조명에 신경 쓴 영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명을 끌 때는 네. 확실히 끄고 그러니까 넣을 때는 확실히 넣고 빛과 그림자,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어떤 대비 자체를 굉장히 많이 선명하게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그런 이제 충성서약 같은 거 할 때도 딱 그 아주 어두운 그 밀실 같은 데서 이렇게 또 전두환이 내 자리에 앉아봐 자기
자기 이제 너가 나고 내가 너야 이런 대사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 건배할 때도 건배도 이제 우리는 하나다. 이게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가면은 반란에 동조한 그 하나회 멤버들 정말 일희일비하면서 조금 자기네들이 될 것 같으면은 막 이제 막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어떤 그 찬사를 보내고, 그리고 조금 안 될 것 같으면 전두환한테 너 어떻게 할 거야, 뭐 네가 책임질 거야, 막 이렇게 또 약간 그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요. 부하내동하면서. 근데 거기서의 그 어떤 반란을 갖다가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은 전두환이 자신들에게 어떤 콩고물을 떨어뜨려 줄 거라는 그 확신? 그런 신뢰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두환이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 면 때문에 성공을 한 건데 노재현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크죠. 정승화의 그런 계속된 그거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대처했으면 이 시군부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태환이 거기서 조금만 나쁜 마음을 품었다 하면 그 공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